한 사람의 커리어에는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며 한 시대의 K리그를 다시 바라봅니다. K리그 파노라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K리그에는 한때 선수의 의사보다 구단의 입장이 먼저인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 조항은 구단끼리 선수를 트레이드했을 경우에는 양 구단 간의 합의가 끝났을 때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제도였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 선수는 팀에 남고 싶더라도 구단이 그를 내보내기를 원할 경우 갑작스럽게 삶의 터전으로 옮겨야만 했습니다. 2019년 여름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팀의 핵심 윙어로 뛰던 남준재 선수 역시 어느 날 갑자기 제주 유나이티드로 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트레이드 통보를 받기 하루 전에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구단이 있다는 말은 들었지만 바로 다음 날 그는 트레이드 완료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러한 갑작스러운 트레이드로 인해 선수의 가족은 인천에 집을 두고 급하게 제주로 이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트레이드 상대였던 김호남은 역 더 황당한 상태였습니다. 트레이드가 성사되기 직전까지 구단으로부터 그 어떠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죠. 트레이드를 통보받은 당일 쌍둥이를 임신한 만삭의 아내를 제주에 두고 혼자 서울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다음날 경기에 나섰어야 됐죠. 이 사건은 K리그 이적 시스템의 민낯을 드러난 계기가 되었고 남준재와 김호남 이 두 선수는 이 악습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도 원치 않는 트레이드를 경험했던 그였기에 이 사건 이후 결심합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그는 K리그 선수협 이사가 되었고 선수의 동의 없는 트레이드 금지 조항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해진 선수의 권리가 만들어지는 데는 이렇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선수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은 남준재, 그의 선수 시절 이야기를 돌아보겠습니다. 2009년 연세대를 중퇴한 남준재는 곧바로 인천 유나이티드에 입단하며 프로 무대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는 비록 프로에 처음 입단했지만 이미 팀 안에 그의 든든한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절친했던 유병수 선수입니다. 유병수는 데뷔 시즌 13골을 터뜨릴 정도로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핵심 선수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선수와 함께 뛰었다는 것만으로 시즌 전부터 언론은 그를 신인왕 후보로 뽑았으며 곧바로 기회를 잡았습니다. 데뷔 첫 시즌 무려 28경기를 뛰면서 3골 5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신인 선수에게 기대 이상의 활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연도에 트레이드 되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로 갔고 전반기에 9경기를 뛰면서 한 골을 기록했지만 시즌 중간에 제주 유나이티드로 또다시 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이 시즌 후반기 제주 유나이티드에서는 3경기를 출전하는 데 그쳤으며 다음 시즌 전반기에는 단 한 번의 기회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천을 떠난 그는 어느 팀에서도 자리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2012 시즌 전반기 제주에서 한 경기도 뛰지 못한 그는 트레이드를 통해 다시 인천으로 돌아왔습니다. 인천으로 돌아온 그는 드디어 팀의 핵심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시 남준재는 뛰어난 위치 선정을 기반으로 득점을 하기도 하고 개인 능력으로 상대를 흔들기도 하는 등 인천 공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옵션이었으며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신인 시절에 비해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며 공수양면에서 뛰어난 활약을 했습니다. 그는 반 시즌 만에 팀 내 최다 득점자에 올라섰습니다. 2012 시즌 초반에는 팀이 중하위권에 처져 있었으나 후반기 19경기 연속 무패 행진, 그 중심에는 단연 남준재가 있었습니다. 이 시즌 22경기 8골 1도움을 기록했으며 그 하나의 도움도 2012년 7월 15일 서울과의 홈경기에서 짜릿한 역전승을 돕는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이 시즌의 활약을 인정받아서 등번호 7번을 부여받았으며 두 시즌을 더 활약한 후 2015년 FA 신분으로 성남FC로 이적했습니다. 당시 성남FC는 직전 시즌 FA컵 우승자 자격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면서 공격진의 보강이 필요했고 남준재는 그들의 요구에 맞는 선수였습니다. 그는 이 시즌 리그에서 30경기 4골 2도움을 기록하며 준수한 활약을 했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팀은 리그에서는 파이널 A에 진출했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두 기록 모두 시민구단으로 재창단한 이후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아산 무궁화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합니다. 이 기간 동안 31경기를 출전하며 4골 2도움을 기록했으며 2017 시즌에는 K리그2 우승을 차지하면서 자신의 프로 커리어 첫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제대한 뒤 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당시 남기일 감독이 새롭게 부임하고 팀은 대대적인 리빌딩에 들어가는 과정이었으며 남준재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반 시즌 동안 단 한 경기도 뛰지 못하면서 프로 커리어가 중간에 끊길 위기에 처했지만 위기의 순간 그가 가장 빛났던 곳인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다시 한번 손을 내밀었습니다. 2018년 7월 11일 강원FC와의 경기에서 복귀한 그는 전반기를 통째로 날린 선수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건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내내 왕성한 활동량과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줬으며 아길라르 선수의 골까지 도우면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복귀 후 세 번째 경기인 전남 드래곤즈 원정에서 손가락 골절 부상을 당하기도 했으나 빠르게 복귀하면서 후반기 14경기 동안 4골 2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잔류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 1일 시즌 마지막 경기 승강 플레이오프에 가느냐 잔류를 확정하느냐를 정하는 경기에서 전반전 박스 밖에서 왼발 발리로 선제골을 넣으면서 팀의 잔류 확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2019 시즌 인천 유나이티드의 주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즌 초반 경남과의 경기에서 조던 머치 선수와의 충돌로 잠시 의식을 잃는 부상을 당했습니다. 머지않아 그라운드에 돌아왔지만 그의 폼은 이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간간히 출전하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6월 30일에는 K리그 통산 200경기 출장 기념식을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인천의 레전드로 인천에서 선수 생활을 마무리할 것처럼 보였으나 불과 이틀 뒤 김호남 선수와의 1대1 트레이드를 통해 제주 유나이티드로 둥지로 옮기게 된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주에서 남은 시즌 14경기에 나와서 3골 1도움을 기록했으나 팀의 강등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2020 시즌 2부에서 시작한 제주 유나이티드는 남기일 감독을 선임했습니다. 성남 시절 본인을 기용하지 않았던 남기일 감독이 제주에 부임했으며 이번에도 그는 단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시즌 여름 포항 스틸러스로 이적을 했으나 그곳에서도 뚜렷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채 시즌 종료 후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났습니다. FA로 나왔을 때 복수의 1부 리그 구단과 연락을 했으나 계약은 잘 진행되지 않았으며 결국에는 본인의 고향인 경주 한수원으로 이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즌 19경기를 뛴 후 프로 커리어를 마치며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수협 이사로 일하면서 구단 간에 이적 합의가 됐을 때 선수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를 거부할 경우 이미 탈퇴가 처리된다. 이 믿기 힘든 조항. 수십 년간 K리그에 남아있었던 이 악습은 2022 시즌 드디어 사라졌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는 선수가 자신의 의사 없이 강제로 이적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선수로서의 무게감, 선수협 이사로서의 책임, 남준재는 모든 것을 짊어졌고 내려놓았습니다. 한때 인천 팬의 심장에 불을 지피기도 했지만 트레이드로 인해 많은 팬들의 비난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수십 년간 유지된 악습 폐지하는 데 기여하면서 K리그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레골라스 남준재 선수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의 커리어에는 수많은 선택과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며 한 시대의 K리그를 다시 바라봅니다. K리그 파노라마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